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 응용고시를 함께할 삼성전자 희망이 선생님 김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영상 강의라고 축 처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가요? 기지개 한번 쭉 펴고요. 텐션 끌어올리고 달팽이 간도 세척해 주시고요. 그럼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오늘은 동그란 LED를 가지고 수면 무드등 그리고 신호등 만들기 실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하려니 선생님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수업도 잘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철이 없었어요. 집안에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그것들을 다 뜯어보고 안에 부품을 한번 쳐다봤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도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도전해서 지금처럼 멋있는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실 텐데요. 그 꿈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LED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은 조명, TV, 자동차, 휴대폰, 전광판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LED도 반도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알고 있는 작고 얇은 반도체 IC 칩처럼 LED도 반도체의 한 종류랍니다. LED는 우리말로 발광 다이오드라고 표기해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즉, 전기의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광반도체입니다. 그럼 이 LED는 어떠한 원리로 빛을 내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반도체 종류 중 불순물이 거의 없는 반도체를 순수한 반도체, 즉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잘 결합시키면 다이오드라는 전자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P형 반도체는 플러스극,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극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P형 반도체의 전공이 접합면인 PN 접합면에서 N형 반도체의 전자와 결합하여 전류가 흐르고 이때의 재결합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발산되는 것이 LED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LED와 빛의 삼원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용할 이 LED는 네오픽셀 LED라고 부르며 8개의 네오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네오픽셀에는 레드, 그린, 블루의 3가지 색상의 LED가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비트를 통해 LED 색상과 밝기를 조절하므로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 등 여러 가지의 색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드, 그린, 블루의 3가지 색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의 색상을 출력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기서 표현하는 레드, 그린, 블루는 빛의 삼원색으로 알파벳의 앞글자를 하나씩 가져와 RGB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색상의 혼합 비율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 수 있으며 네오픽셀에서 RGB 색상을 표시할 때는 8비트의 자료형, 즉 0에서 255까지 값을 사용하는데 0으로 갈수록 색상의 밝기가 어두워지고 255로 갈수록 색상의 밝기가 밝아집니다. 예를 들면 레드의 비율을 255로 설정하고 그린, 블루의 비율을 0으로 설정하게 되면 LED는 레드의 색상만 출력되고 만약 레드, 그린 비율을 0으로 설정하고 블루의 비율을 255로 설정하면 LED는 블루의 색상만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레드, 그린의 비율을 255로 설정하고 블루의 비율을 0으로 설정하게 되면 옐로우가 출력됩니다.
혹시 우리가 사용하는 색상의 RGB 값을 몰라 걱정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마이크로비트에는 RGB의 값을 모르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색상 블록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LED의 원리와 빛의 삼원색에 대해 간단히 공부했으니 본격적으로 네오픽셀 LED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네오픽셀 뒷면을 보면 G, V, DI가 표시된 핀 3개가 있는데 이 핀 3개를 손목시계 확장보드 뒷면에 G, V, 2와 서로 접촉하도록 연결해 줍니다. 화면처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세 개의 핀에서 G는 그라운드, 즉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접지를 의미하고 V는 볼티지로 전원을 공급하는 핀을 의미합니다. DI는 LED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핀으로 마이크로비트의 2번 핀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신 후 주소창에 microbit.org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화면 위쪽에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Make Code Editor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에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여 수면 무드 등을 입력하고 Create를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네오픽셀 LED 블록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세팅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고급 메뉴를 클릭하고 맨 아래에 있는 확장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네오픽셀을 선택해 줍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중 문구가 나오면서 네오픽셀 블록이 다운로드됩니다. 화면과 같이 계산 메뉴 아래에 네오픽셀 메뉴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이러면 네오픽셀 블록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비트만 가지고 여러 가지 불빛 모드를 제어할 예정입니다. A 버튼을 누르면 1에서 5까지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B 버튼을 선택한 모드로 불빛이 동작하고 A 플러스 B 버튼을 누르면 무드 등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1에서 5까지의 모드는 어떤 모드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1번 모드는 1에서 360의 불빛을 제어합니다. 2번 모드는 1에서 90의 불빛을 제어합니다. 3번 모드는 91에서 180의 불빛을 제어합니다. 4번 모드는 181에서 270의 불빛을 제어합니다. 5번 모드는 271에서 360의 불빛을 제어합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해 봅니다.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레인보우 링 8개 LED를 사용한다고 세팅합니다. 네오픽셀 메뉴에서 가장 위에 있는 스트립의 저장 블록을 가져와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연결합니다. 이 블록은 우리가 사용하는 네오픽셀의 색상과 LED 개수를 입력받아 LED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블록입니다. 블록을 연결하면 왼쪽의 시뮬레이터 화면에 네오픽셀 LED를 의미하는 스트립이 생깁니다. 이 스트립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P0로 되어 있는 핀 번호를 P2로 변경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LED는 8개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LED의 개수도 8로 수정해 줍니다. A와 B를 동시에 누르면 LED를 끄고 변수 레인지를 초기화시켜주는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제 A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변수 레인지의 값이 1씩 증가하고 5보다 커지면 다시 1로 돌아가게 하여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값을 확인하기 위해 LED의 레인지 값을 출력하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레인지 모드에 따라 LED 색의 범위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범위는 우리가 앞에서 한 번 보았던 범위를 기억해 주세요. 무한반복에서 B가 눌러졌을 때 레인지 변수가 1이면 불빛의 범위를 1에서 360으로 정합니다. 동일하게 조건문을 복사해서 레인지가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5까지 만들어서 불빛 범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범위가 설정되면 LED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오픽셀 메뉴에서 쇼 블록을 가져와 코딩해 줍니다. 이제 네오픽셀을 보여주고 하나씩 건너뛰며 색깔이 바뀌도록 코딩해 줍니다. 네오픽셀 메뉴의 맨 아래에 있는 로테이트 픽셀 블록을 무한반복 실행 블록 안으로 연결합니다. 이 블록의 역할은 현재 표시 중인 LED를 설정한 값만큼 시계 방향으로 이동해주는 블록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LED를 한 칸씩 이동하기 위해 값을 1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메뉴에 일시중지 블록을 연결하고 시간을 500ms로 설정합니다. 이제 실제 마이크로비트 보드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다운로드 해볼게요. 마이크로비트를 USB 케이블을 통해 PC와 연결해 주세요.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 에디터 좌측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팝업 창에서 마이크로비트 장치 폴더로 들어가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크로비트의 LED 깜빡거림이 사라지면 네오픽셀 LED를 다시 연결하여 색상을 확인합니다. 화면과 같이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상이 표시되나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전등 커버를 만들어주면 더 멋진 수면등이 완성될 수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 신호등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마이크로비트로 신호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미리 신호등을 준비해봤어요. 자, 네오픽셀 LED에 빨간색이 표시되죠? A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이 점등하고 또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다시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 점등 후 다시 한번 누르면 빨강색이 표시됩니다. 버튼의 조작으로 네오픽셀 LED의 색상을 바꿔가면서 신호등을 표시했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게요. 고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단의 처음 화면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에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여 신호등을 입력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네오픽셀 LED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 맨 아래에 있는 확장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네오픽셀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프로그램 다운로드 중 문구가 나오면서 네오픽셀 블록이 다운로드됩니다. 화면과 같이 계산 메뉴 아래에 네오픽셀 메뉴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이러면 네오픽셀 블록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네오픽셀 L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밝기와 색상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픽셀 메뉴에서 가장 위에 있는 스트립의 저장 블록을 가져와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P0로 되어 있는 핀 번호를 P2로 변경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LED는 8개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LED의 개수도 8로 수정해 줍니다. 색상은 선택되어 있는 RGB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오픽셀의 LED를 무지개 색상으로 표시하기 위해 네오픽셀 메뉴에서 세 번째 블록인 Show 레인보우 블록을 가져와 스트립의 저장 블록 아래에 연결해 줍니다. 신호등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 메뉴에서 변수 만들기를 선택 후 변수 이름을 신호등 상태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신호등 상태의 0 저장 블록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 빨간색 점등, A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노란색 점등, 2번 눌렀을 때 초록색 점등, 3번 눌렀을 때 노란색 점등, 4번 눌렀을 때는 다시 빨간색이 점등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에 누르면 실행 블록을 가져와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리고 변수 메뉴에서 값 증가 블록을 누르면 실행 블록 안에 연결해주고 A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값이 1씩 증가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에 따라 점등할 색상을 다르게 하기 위해 조건 블록을 사용할 겁니다. 왼쪽의 논리 메뉴에서 맨 위에 있는 만약 참이면 실행 블록을 가져와 무한반복 실행 블록 안에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조건을 더 추가하기 위해 아래에 보이는 플러스 모양을 3번 클릭하여 조건 블록을 3개 더 생성합니다.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노란색 LED가 점등되도록 논리 메뉴에서 중간에 비교 연산 블록을 하나 가져오고 조건 블록의 입력값을 위치해 줍니다. 그리고 변수 메뉴에서 신호등 상태의 블록을 가져와 비교 연산 블록에 입력하고 숫자 값을 1로 변경한 후 네오픽셀 메뉴에 Show 컬러 블록을 조건 블록 안에 연결해 줍니다. 레드로 표시된 색상은 오렌지로 변경할게요. 기본 메뉴의 일시중지 블록도 가져와 아래에 연결해 줍니다. 시간은 500ms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 신호등과 같이 노란색 LED가 깜빡거리는 효과를 주기 위해 LED를 끄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Show 컬러 블록을 일시중지 블록 아래 연결하고 색상을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일시중지 블록을 가져와 아래에 연결해 줍니다. 시간은 500ms로 선택할게요. 자, 버튼이 한 번 눌렀을 때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2번 눌렀을 때의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비교 연산 블록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복사를 클릭하고 만들어진 블록을 조건 블록의 입력값으로 넣은 후 1의 값을 2로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네오픽셀 메뉴의 Show 컬러 블록을 조건 블록 안에 연결한 후 색상을 그린으로 변경해 줍니다. 버튼을 3번 눌렀을 때의 코드는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와 동일해요. 비교 연산 블록을 복사해서 조건 블록의 입력값으로 넣은 후 1의 값을 3으로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네오픽셀 메뉴의 Show 컬러 블록을 조건 블록 안에 연결해 줍니다. 레드로 표시된 색상은 오렌지로 변경할게요. 기본 메뉴의 일시중지 블록도 가져와 아래에 연결해 줍니다. 시간은 500ms로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Show 컬러 블록을 일시중지 블록 아래에 연결하고 블랙으로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일시중지 블록을 가져와 아래에 연결해 줍니다. 시간은 500ms로 선택합니다. 아니면 실행 조건 블록은 버튼이 한 번도 눌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빨간색 색상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네오픽셀 메뉴의 Show 컬러 블록을 조건 블록 안에 연결하고 색상을 레드로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A 버튼을 3번 누른 후 4번째에서는 다시 빨간색이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 신호등 상태 변수에 저장된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켜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왼쪽의 논리 메뉴에서 맨 위에 있는 만약 참이면 실행 블록을 가져와
누르면 실행 블록 안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 블록을 입력값으로 연결해 줍니다. 4번 누르면 0으로 초기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값을 4로 수정하고 변수 메뉴에 저장 블록을 가져와 조건 블록 안에 연결해 줍니다. 드디어 신호등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에디터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팝업창에서 마이크로비트 장치 폴더로 들어가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이크로비트의 LED 깜빡거림이 사라지면 A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처럼 LED의 색상이 변화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네오픽셀 LED에 빨간색이 표시되죠? A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이 점등하고 또 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다시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 점등 후 다시 한번 누르면 빨강색이 표시됩니다. 어떤가요? A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이 신호등처럼 표시되나요? 동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프로그램 화면을 보고 잘못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네오픽셀 LED를 활용해 무드등, 신호등을 만들어 보았어요.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너무 즐거웠어요. 자, 그럼 아쉬운 친구들을 위해 희망이 선생님이 항상 준비하는 마지막 코너, 오늘의 반도체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다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청색 자켓에 청바지에 뿔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상상한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아마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 없이 소리로만 정보가 전달되면 오해가 생기기 쉽죠. 너무 답답하겠죠? 오늘 배워볼 반도체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과 연관이 있어요.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반도체죠. 바로 DDI라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약자예요. 화면 제어 직접 회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에서부터 화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전기로만 말하고 전기만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짜릿한 전기적 신호로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보기도 어렵고 전기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럼 전기 신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알려주는 제어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DDI의 역할이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서 어디론가 전송이 된 다음에 저장돼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디스플레이 화면에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DI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기기의 버튼을 눌러 전기 신호를 입력하면 DDI는 그 전기 신호에 대한 답을 화면의 내용을 표기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픽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화면은 이 픽셀이라는 여러 개의 작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픽셀은 앞서 배웠던 RGB, 즉 빨강, 초록,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RGB의 값을 조정해서 어떠한 색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배웠었죠? 그러한 다양한 색상들로 구성된 것을 바로 픽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다시 DDI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전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볼게요. 010이라는 숫자 버튼을 누르면 010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보이지요. 바로 DDI가 열일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0과 1이라는 숫자 버튼을 눌러 정기적 신호를 만들면 DDI는 정기적 신호를 읽고 픽셀에 010이라는 숫자를 출력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때 원하는 색을 만들기 위해 RGB 값과 어떤 픽셀이 일을 해야 하는지 DDI가 판단하여 디스플레이가 일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즉 전기 신호를 해석하고 명령을 하는 화면의 반도체 통역사라고 할 수 있죠. DDI가 없다면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모든 전자기기의 화면을 볼 수 없답니다. 반도체 통역사 DDI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DDI는 크게 게이트 IC와 소스 IC로 이루어져 있어요. 게이트 IC는 서브 픽셀들을 켜고 끄는 역할을 담당하고 소스 IC는 그 서브 픽셀들이 표현할 색상의 차이를 만들어내지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게이트 IC는 픽셀에게 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소스 IC는 일을 하는 픽셀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면 그림처럼 15개의 픽셀이 있다고 했을 때 게이트 IC는 2, 4, 5, 7, 9, 10, 12, 14번 픽셀에게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머지 픽셀에게는 쉬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소스 IC가 검정색을 표현하기 위한 RGB 값을 계산해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DDI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스마트폰이죠. 바로 이 가장자리에 쏙 숨어 있답니다. 최근에는 TV에 DDI가 최대 48개까지 들어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화면이 커질수록 DDI 개수도 점점 늘어날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셈인 거죠. 참고로 삼성전자가 만드는 DDI는 약 17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스마트폰 4대 중 1대는 삼성의 DDI 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오늘의 날씨, 온도, 습도, 어떤 느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죠? 오늘은 화면의 마술사 DDI를 소개했고 다음 시간에는 보안에 꼭 필요한 반도체인 시큐리티 I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벌써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다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는 DDI라는 반도체를 통해서 이미지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의 라디오 통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